안녕하세요. 구도와이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수면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보통 하루에 얼마나 주무세요? 저는 보통 하루에 대략 7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것 같아요. 물론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더 힘든 날도 있고 하지만 대략적으로 7시간 정도의 수면을 확보하면은 무리 없이 하루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가장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을 고3 수험생활과 장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그 기간에는 대략 몇 시간 잤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때도 6시간 반에서 약 7시간 정도의 잠을 매일매일 확보했던 것 같아요. 고3 때 어떻게 6시간 반이나 잤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루 스케줄을 말씀드려 보면요. 저는 대원외고를 다녔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집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로 이동을 해야만 했어요. 예, 거리가 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스쿨버스를 타는 시간이 6시 15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침 6시에 눈을 떠서 정말 옷만 주워 입고 그냥 그렇게 가서 거의 스쿨버스에 몸을 싣다시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타면은 그냥 바로 기절. 네, 정말 아침에는 엄청 조용해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하기 때문에 떠드는 사람도 없고 그냥 쥐 죽은 듯이 바로 기절해서 그대로 약 45분에서 50분 정도 스쿨버스를 타고 가면은 이제 학교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 그걸 듣고서야 이제 다시 잠이 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침에 약 1시간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수면 시간을 다시 확보를 하고 그리고 밤에는 대략적으로 12시 반 정도면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집에 오면은 약 10시 정도 되는데 이제 씻고 대충 뭐 배고프면 야식 좀 먹고 그러고 책상에 다시 앉는 시간이 뭐 빠르면 10시 반, 늦어도 한 11시 정도에 다시 책상에 앉게 된다고 했을 때 12시 반 정도 되면 제가 언제 잤는지 기억이 안 되게 몸이 저절로 침대로 가서 그냥 딱 누움과 동시에 그냥 레드선 그냥 그렇게 기절을 하는 거예요. 정말 기절해서 나는 잠을 잔 기억이 없는데 나는 침대로 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아침 6시 엄마가 일어나 그 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대략 그래도 6시간 반 정도의 수면 시간은 낮에 자는 쪽잠까지 포함해서 확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시 시절에는 제가 물론 아침형 인간은 아니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진 않고 한 9시 그 정도에 일어나고 했지만 새벽 2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도 7시간 정도 낮에 자주는 약간의 낮잠 시간까지 합하면 7시간 반가량까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정도의 수면 시간은 항상 지켜주었었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사당오락이라는 그 말이 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얼마나 그 말을 싫어하는지 느끼실 수 있으시겠죠. 저는 그 말이 수험 시절에도 싫었지만 지금도 싫어요. 왜 그 말이 싫냐면요. 대체 그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 저를 비롯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좌절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말이 맞았다면 저는 대원외고에도 합격하지 못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대법대에도 합격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사법시험에도 합격할 수가 없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제가 천재가 아니거든요. 제 다른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천재였다면 사법시험을 단기간에 확 패스를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고 다만 조금 더 남들보다 성실하게 그리고 조금 더 엉덩이 무겁게 그렇게 공부를 해서 모든 그 결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오히려 제가 만약 최소한의 그 정도의 수면 시간도 확보하지 못했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결과들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혹시 밤새서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밤새서 논 적은 몇 번 있고요.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새본 적이 정말 평생 딱 하루 있어요. 딱 하루 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 기간 때였어요. 제가 원래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까지 시험을 준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때 아마도 굉장히 공부해야 될 분량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보고 들어가려면 밤을 새야 될 것만 같은 약간 그런 압박감을 되게 크게 느꼈었고, 그래서 밤을 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시험이 두 과목이 있었거든요. 물리하고 수학이었는데 이게 진짜 어떤 기분이었냐면요. 제가 그때 뭐 고등학교 1학년 당시니까 뭐 술을 마셨을 때의 기분은 알 수가 없고, 대략 뭐, 왜 코끼리 코 하고서 이렇게 뭐 열 바퀴 돌기 뭐 이런 게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돌면서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약간 그런 기분이었어요. 정말 비몽사몽, 해롱해롱.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이게 풀어나가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가 돌지를 않아요. 정말로 머리가 멍, 정말 뭐 내내인데 내내가 아니고 그렇게 시험을 봤으니 당연히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올 리가 없겠죠. 예.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그 당시 대원외고가 워낙 내신에 불리하기로 유명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제 친구들을 포함하여 저도 약간 내신에 대한 기대는 접어두고 그냥 그때는 특차가 많이 뽑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들 그냥 수능에서 대박 나서 특차로 가자. 서울대는 그냥 몇몇 아이들이 가는 걸로 하고 이제 나머지 애들은 보통 고대 연대를 많이 노리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렇게 마음 편히 일찌감치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막 타격이 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때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 깨달은 건 절대로 중요한 시험일수록 그 전날 밤을 새는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신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약간 벼락치기 공부가 필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잠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때는 많이 잡았자 뭐 한 3시간, 4시간 요 정도밖에 못 자긴 했지만 사실 근데 그 사당오락이라는 그 말이 이런 벼락치기 공부를 겨냥해서 나온 말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뭐 고3 수험 기간 내내 또는 무슨 고시를 준비하는 수험 기간 내내 최소한 4시간 그 이상을 자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들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되게 좌절감만 불러일으키고 내가 이렇게 잠을 많이 자서 이 시험이 안 되는 건가? 라는 죄책감만 괜히 주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무슨 숄트 슬리퍼? 그런 말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거를 다른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그냥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를 덱투라는 유전자의 그런 변형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진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기를 선천적으로 하루에 뭐 많아야 4시간 정도만 자도 충분히 하루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인 인물 중에 유명한 사람으로는 이제 뭐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마가렛 대처 수상, 그분도 딱 전형적인 숄트 슬리퍼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고요. 또 뭐 유명한 에디슨도 잠을 사치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만 자고도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거는 그냥 그분들이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물론 그분들이 아니야 난 노력으로 그런 거야 라고 저한테 항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반면 역사적인 인물 중에 아인슈타인 그분은 하루에 최소 10시간은 무조건 잤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나머지 시간을 연구할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태어나기를 조금만 자도 그 하루를 버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고 또 롱슬리퍼라고 해서 남들보다 좀 더 긴 시간을 자야지만 오히려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루 평균 7시간 정도, 7시간에서 8시간 사이 정도의 잠을 확보해야지만 특별히 건강에 무리가 오지 않고 그리고 기억,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한번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 거, 그게 잠을 많이 자서예요? 아니면 깨어있는 시간에 충분히 집중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예요? 후자 아닌가요? 그리고 또 물어볼게요. 만약에 뭐 작년에 불합격을 하셔서
다시 한번 시험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잠을 많이 자서 사당오락 4시간보다 더 많이 자서 그래서 시험에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역시 후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잠을 몇 시간 자느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 향상 또는 시험 합격에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당오락이라는 이런 말 듣고 또 합격수기를 읽어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루에 3시간, 4시간만 자면서 공부를 했다더라. 어떻게 고3이 4시간 이상 잠을 잘 수 있었느냐 라는 그런 합격수기를 보고서 괜히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아 그래 저렇게 해야지 저럴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런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잠을 많이 자는 게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깨어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느냐 그게 성적 향상, 합격을 가르는 키포인트입니다. 네, 명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괜히 나 오늘 공부 너무 열심히 안 해가지고 어떡하지? 나 공부 오늘 조금밖에 못했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공부한 거 그게 잠자는 동안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되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세포의 손상이 회복되고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분해해주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뭐죠? 기억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잠자리에 들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렇게 잠을 자줘야지 하루 동안 내가 공부한 것들이 잠자는 동안 내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2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 본인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절대 죄책감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수면 시간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집중력 있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느냐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단기전, 정말로 이제 벼락치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절대로 밤을 새지는 마세요. 정 공부해야 될 게 많다고 하더라도 최소 2시간 정도는 잠을 자줘야지만 제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붙들면서 공부한 그 내용들이 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서 기억이 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한 그 내용들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 이 2가지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